너 혹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무 가난해서 우리 독일로 사람을 수출하던 찢어지게 가난하던 한국에 가겠다고?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 달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가난한 후진국이 아니라고. 너도 인터넷과 TV를 보면 한류 열풍을 한 번은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래봤자지. 한국은 아시아 최빈국인데 한류는 다 거품인 거 몰라?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한국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한국을 선택하고 한국에 정착했던 외국인들의 위상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콘텐츠들이 많이 소비되는 현지에 와서는 한국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직종에서 손쉽게 취업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덕분에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외국인들이 그 혜택을 얻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던 독일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단 몇 년 만에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실비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회사까지 나올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지금은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도 꿈꾸고 있는데요. 이 길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제가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준 나의 친언니, 그리고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너무 고마워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가볼까 하고 생각이 든 계기는 바로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때 배운 한국의 역사 과목 때문입니다. 그 과목에서는 한국이 건국된 이래로부터 현대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배웠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진진했던 삼국시대와 그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일제 치하 시기와 남북이 갈라지기까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진도상 근현대사 부분은 자세히 훑어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방과 후 수업 시간이 기다릴 정도로 제게는 무척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작은 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무척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대학까지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선택을 뿌듯해할 만큼 특별한 일도 아니었겠죠. 주변의 무시가 심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지금처럼 유명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 고작 역사에 관심 가지고 그런 나라에 간다고 뭐 배울 게 있긴 하겠어. 굳이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저는 오죽하면 그런 오지랖들의 스트레스성 위험까지 시달렸을 정도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역사를 지녔고 그리고 그 역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견뎌낸 강인하고 단단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였죠. 때론 상처받을 때도 있었고요. 현재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 화도 많이 났죠. 솔직히 친구라는 것들이 남이사 가든 말든 응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게다가 저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인데 주변 반응이 영 시원찮으니 저조차도 갈수록 제 생각에 대한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을까? 다들 말리는데 내가 너무 고집 피우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최악이었죠. 저조차 스스로 못 믿는 상황까지 간 게 말입니다. 주변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것은 비단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실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 역시 유학 가서 공부하느니 그냥 평범하게 독일에서 공부하는 게 어떠냐고 저를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가장 믿었던 두 분마저 제게 그런 말들을 하니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게 위로를 해준 것이 바로 제 친언니였죠. 괜찮아. 난 한국이 좋은 걸 알고 있어. 그 작은 나라 안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나도 알아. 네가 공부할 때 가끔 봤거든. 흥미롭더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진정 가고 싶은 곳이 한국이고 그곳에서 비전을 볼 수 있었다면 일단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그날 밤 잠에 들기 전 들었던 언니의 말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생각나고 있답니다. 언니는 늘 제가 하는 선택을 응원해 주었던 사람이었고
항상 언니 덕분에 내 목표를 바라보고 달릴 힘이 생겼거든요.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도 그랬죠. 솔직히 말해서 아마 언니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한국행을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들의 시선을 뿌리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할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늘 옆에서 묵묵히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친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일까요? 한국의 영화와 아이돌이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진가를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많은 외국인들이 버킷리스트에 한국 여행을 썼고 한국 음식점과 화장품 가게들이 수많은 독일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BTS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냐? 는 질문 자기 전에 한국 드라마를 봐야겠다는 말들이 흔해졌죠. 저는 드디어 한국이 진가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전에는 한국에 유학 갔다고 하면 다들 그래 그렇구나 하는 심심한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한국이라는 말만 꺼내도 다들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진짜 한국은 어때? 실제로 가보니 더 좋지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반응이 대다수예요. 아마 외국에 거주하시는 다른 한국 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정말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독일인인 저조차도 느낄 정도인걸요. 심지어는 사촌들까지도 연락이 와서 한국에 조만간 갈 예정인데 가이드를 해줄 수 없냐는 부탁도 할 정도입니다. 실비야, 한 일주일만 시간을 빼줄 순 없을까? BTS 굿즈는 어디에 가면 구매할 수 있어? 아니면 너가 그냥 구매해서 택배로 보내줄 수는 없을까? 이런 부탁까지 받아 한동안 난처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 손가락질 받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갑작스럽게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가 한국 유학행을 말하자마자 저를 무시했고 한국 대학에서 뭘 배울 게 있냐면서 비웃던 친구들이었어요. 아주 못된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은근히 무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서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처음 알람을 확인하곤 놀랐죠. 그들은 제가 한국에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의 연락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사과의 문장과 함께 한국어 과외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죠. 안녕 실비야, 지금 한국은 좀 추우려나 잘 지내고 있니? 이전에 한국을 무시했던 발언들은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 너의 선택이 옳았네. 너도 알다시피 한국의 위상이 무척 올라갔잖아. 나도 한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 너에게서 도움을 좀 얻고 싶은데 가능할까? 연락을 읽으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이고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갑작스럽게 연락하는 모습이 웃겼죠. 저는 분한 마음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건 그 한 친구에게서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당시 그 친구와 함께 했던 같은 무리의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우다다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들끼리 말이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괘씸한 마음에 답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무엇보다 저는 이미 너무 잘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학점도 잘 받아서 장학금도 여러 탔고 함께 친구들과 공모전에 나가 수상한 경험도 다수였습니다. 특히 그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작 그런 친구, 같지도 않은 친구들한테 제 시간을 쏟는 게 아까울 뿐이었어요. 또한 저는 사실 대학교에 와서 든든한 한국인 남자친구와 연애도 시작하게 됐거든요. 당시 그 일들은 모두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남자친구는 힘든 일도 다 잊게 해줄 만큼 자상했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연애하면서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모르는 한국 문화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태어나고 자란 곳은 외국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 표면적으로 밖에 알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정말 한국인들의 문화가 어떤지 잘 알게 됐어요. 그는 제게 늘 든든한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 이후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 곧바로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번역일도 주어져 직장 일과 병행하며 틈틈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전에는 수입벌이가 없어 남자친구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남자친구에게 맛있는 한식과 선물도 사줄 수 있고 행복합니다. 수입도 부족함 없이 나름 잘 살고 있고요.
부모님도 제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비추면 좋아하시고 또 그때 저를 말렸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를 묵묵히 응원해 주었던 언니는 잘 될 줄 알았다면서 저를 격려해 주고 있고요. 당시 저를 무시했던 친구들보다 훨씬 잘 살게 되어 통쾌하기도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직 구직 중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무시했던 한국은 너무나 잘 되었고 저도 역시 그 속에서 그들보다 100배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 소셜미디어에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게시글을 올리거든요. 거의 1년 넘게 연락 안 하던 친구들도 갑자기 댓글을 달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너 잘 살고 있구나, 거기 한국이야, 정말 좋다 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한강에서 야경을 볼 때나 서울에 있는 아름다운 곳들 있잖아요. 덕수궁이나 경복궁 야간 관람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올리면 한국에 저렇게 그림 같은 곳들이 있냐면서 엄청 부러워해요. 저를 깔보던 친구들이 이제는 저를 부러워하는 처지에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 인프라는 어떤지 궁금해하곤 하죠. 모든 것들이 24시간 지원되고 음식들이 정말 맛있고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식으로 말해주면 정말 부러워해요. 자기네들도 한국 오고 싶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딱히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생각해왔던 목표를 위해 달려왔던 것뿐인데 그들에게 어쩌면 복수를 한 것 같아서 통쾌하기도 하네요. 원하는 꿈을 이룬 것부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 더 큰 기업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아예 한국으로 이민도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돼서 독일에 가 다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향후 10년간 한국을 떠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지금 한국 생활이 너무나 좋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성공적인 한국 유학을 만들어낸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대학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낯선 언어들이 들려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독일, 일본, 중국,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한국으로의 유학이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요즘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의 통계를 살펴봐도 몇 년 만에 그 수치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10년까지 10,000명대를 유지했던 외국인 유학생은 그 숫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현재는 15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결정할 때 한국을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1,000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이렇듯 한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자 한국 유학을 먼저 했었던 선배 유학생들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확연한 인기를 끌기 전부터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방문했던 학생들이었는데요. 이제는 모두가 그들의 선택에 박수를 치면서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행을 무시했던 친구들에게 통쾌한 대반전을 선보여준 독일 여성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본 외국인들은 한국의 생소한 생활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모습이나 침대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모습은 몇몇 나라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생소한 생활 습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돌아온 딸 때문에 가족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는 독일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임에도 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이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그들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딸이 한국에서 배워온 특이한 한국 문화 때문에 신기한 경험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독일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캐세이라라고 합니다. 두 딸 중에 첫째, 딸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 유학을 간다고 말했을 땐 극구 반대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딸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전까지 우리 가족은 남보다 못한 사이였는데 덕분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요. 그리고 딸 때문에 우리 집의 집안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그것도 한국식으로요. 과거라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우리 가족은 더 화목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준 1등 공신은 우리 딸 캐모시린입니다.
캐모시린은 몇 해 전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온 외국인 친구에게 고등학교를 소개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캐모시린이 한국으로 유학 가게 된 것도 모두 그 덕분이었어요. 멘토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의 이름은 미진이었습니다. 미진이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착한 학생이었고 가끔 함께 과제를 하기 위해 캐모시린과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미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캐모시린은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미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의 문화나 음식, 역사에 대해 알게 된 캐모시린은 어느샌가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멘토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그 둘의 인연은 계속됐죠. 그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캐모시린은 한국 대학교로 유학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캐모시린의 한국 유학을 반대했어요. 저는 당연히 미진이와 친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캐모시린의 유학을 반대하면서부터 우리 사이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가까운 엄마와 딸 사이가 아니었기도 하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직장도 다녀야 했기 때문에 회사 일과 집안일 늘 벅찬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많이 소홀하기도 했죠. 그게 우리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였던 이유입니다. 결국 저는 캐모시린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캐모시린은 한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서먹서먹한 사이였어도 연락은 꾸준히 했어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캐모시린은 어색함과 힘든 상황을 많이 겪은 듯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타지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생활하려고 하니 힘들었겠죠. 그렇게 제게 하나 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우리 관계가 나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캐모시린에게 엄마로서 조언해 줄 수 있었고 캐모시린도 딸로서 저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거든요. 처음엔 딸의 변화가 어색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런 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행히 미진이의 한국 친구들을 만나면서 캐모시린은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봤거든요. 캐모시린은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있는 듯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할 때 목소리도 밝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캐모시린이 한국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친구 같은 엄마와 딸 사이로 변해갔습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사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리기도 하고 캐모시린에게 못된 말을 한 친구를 함께 비난하며 공감해주기도 했죠. 아마 캐모시린이 한국으로 유학 가지 않았더라면 우린 계속 대면대면한 사이였을 거예요. 딸의 속마음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그저 엄마라고 딸을 혼내기만 하는 그런 부족한 엄마로만 남았었겠죠.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던 캐모시린은 독일을 떠난 지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돌아온 것이었죠. 독일으로 돌아왔을 때 캐모시린은 정말 성장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로서 그것만으로도 흡족스러웠죠. 한국 유학이 캐모시린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캐모시린은 한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시각과 관점을 얻으면서 더욱 폭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즐거웠다고 하더군요. 캐모시린이 돌아온 후부터 우리 가족에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전까지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자기 밥만 먹고 방으로 돌아갔었죠. 캐모시린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얼마나 수다쟁이가 되었는지 밥을 먹을 때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화수분처럼 꺼냈답니다. 게다가 캐모시린은 할머니에게 너무나 친절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귀찮게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달라진 캐모시린은 할머니에게 과일도 깎아드리고 심심할 때 말동무도 되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캐모시린의 변한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캐모시린에게 물었는데요. 그러자 딸은 한국에서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고 말해줬어요. 노인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의 삶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독일에 계신 할머니가 떠올랐대요. 왜 지금까지 자기는 할머니를 홀로 방치했는지.
그동안 손녀 노릇을 전혀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되어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유교 사상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더군요. 자기도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더군요. 이제는 독일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양보하고 대신 짐을 들어드릴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런 딸 덕분에 시어머니도 분위기가 확 바뀌셨어요. 늘 적적해 보이셨는데 활기를 되찾으셨죠. 저녁마다 함께 뜨개질을 하며 여느 할머니와 손녀처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찬바람만 불던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지요. 물론 약간의 충돌도 존재했습니다. 하루는 캐모시린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제안을 하더군요. 집에서 더 이상 신발을 신지 말자는 이야기였죠. 그러더니 갑자기 밖에 나가서 실내용 슬리퍼를 사오더라고요. 우리 집은 예전부터 항상 집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신발을 신고 있고 TV를 시청할 때도 신발을 신고 있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캐모시린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위생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편하다면서 변화를 원했죠.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다면서 그 편안함을 저희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서 최소한 맨발은 아니더라도 실내용 슬리퍼라도 신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갑자기 캐모시린이 이런 변화를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신발을 벗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 장점은 분명히 많거든요. 신발을 신으면 날카로운 물체나 가구의 모서리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고 발이 바닥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 발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죠. 또한 차가운 바닥에 발이 직접 접촉하지 않아 발이 시리거나 감기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자주 오가는 일이 많다 보니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었죠. 애당초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신발을 신고 생활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캐모시린은 개의치 않고 신발장을 만들 재료를 구매했습니다. 캐모시린은 비디오와 블로그를 참고하면서 필요한 자재들을 이용해 직접 신발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야외에 나갈 때만 신발을 신고 이곳에 신발을 보관하자고 제안했죠. 캐모시린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놀랐어요. 대체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왔길래 이렇게 신발 벗는 일에 적극적인 건지 궁금하기까지 했죠.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박테리아나 먼지가 발에 묻는다던 저의 의견은 오히려 청소를 열심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집 청소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처음엔 다들 낯설겠지만 나중엔 분명 이것이 더 편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잘 지내고 있는 가족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한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는 게 무척 어색했는데 적응의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매우 편안하다는 거였어요. 원래는 신발을 신었을 때 발에 느껴지는 안정감 때문에 신발을 벗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신발을 벗고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그게 더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신발을 신고 있을 때는 발에 땀이 많이 차서 무좀은 어쩔 수 없이 달고 살았는데 신발을 벗는 것만으로도 발이 환기되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맨발로 다니는 게 정말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평생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캐모시린 덕분에 맨발로 생활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는 오히려 갑갑해서 빨리 집에 가서 신발 벗기만을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건 바로 청소 문제였는데 오히려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깔끔한 방식으로 집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죠. 캐모시린이 우리 집에 가져온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식사 분위기였는데요. 정말 신기했던 건 캐모시린의 요리 실력이 월등해져서 돌아왔던 거였어요. 함께 살 때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요리를 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죠. 딸이 한국에서 좋아했던 것 중 하나가 한국 요리였어요. 그래서 독일에 돌아오고 나서도 한국 요리를 자주 해 먹었죠. 사실 한국 요리는 독일의 음식과 매우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딸이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캐모시린의 요리 솜씨가 서툴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캐모시린이 계속해서 요리를 하고 저도 자주 먹게 되면서 점점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특히 한국 음식의 매운맛과 강한 향기에 적응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케모시리는 여러 향신료와 양념을 설명해 주면서 모두 몸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대체로 채소를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신선하고 건강하며 다양한 맛과 향이 섞여 있어 독일 음식과는 차별화된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케모시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불고기나 김치찌개를 만들어 주었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맛있는 한국 요리를 먹으며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케모시린이 만든 잡채는 파스타와 비슷한 식감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케모시린의 요리 실력은 갈수록 늘어서 오히려 제가 딸에게 배워야 할 수준이었죠. 우리는 케모시린의 요리를 먹으면서 그녀의 솜씨를 칭찬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은 더 돈독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전엔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때가 까마득합니다. 결과적으로 케모시린 덕에 독일에서도 한국 요리를 계속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딸이 밤늦게 들어와 한식을 못 먹는 날이 되면 오히려 그리워질 정도였죠. 그래서 케모시린에게 부탁해 몇 가지 한국 요리를 배워놨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제가 요리한 찜닭의 매력에 푹 빠지셨답니다. 케모시린은 지금 다시 학업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인데요. 우리는 한식에 빠져버린 탓에 케모시린이 돌아가고 나서도 일주일에 4~5번은 꼭 한식을 먹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한식을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요즘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케모시린은 제게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해요. 아무튼 케모시린이 한국에 다녀온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우리 딸이 한국에 다녀와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남보다 못한 가족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모로 한국에 참 감사한 마음이 큰 요즘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딸 덕분에 한국 문화에 입문하게 된 독일 여성 캐세이라 씨의 경험담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연장자에 대한 예절을 배운 덕분에 가족 간의 관계도 돈독해졌을 뿐만 아니라 신발을 벗음으로써 건강까지도 되찾았다고 하니 저도 덩달아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 가족이 언젠가는 딸이 있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진정한 좌식 문화를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라면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가세요. 돈을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 고쳐달라는 딸의 울부짖음을 듣고는 의사가 안타까운 듯이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딸과 모든 것을 포기한 아버지. 이렇게 중요한 때 후진국 한국이라니 말이 되나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는 마가레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실리콘밸리에서 IT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신 자수성가 사업가이십니다. 아버지의 사업체를 이어받기 위하여 현재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 번의 사업 실패 후에 지금은 주목받는 IT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린 시절 저는 늘 도전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라서인 저 역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다양한 시도를 하며 전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꾸는 당찬 학생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사업 실패 때문인지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사업가들은 전부 일중독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그러셨고요.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눈에 띄게 수척해지시곤 했어요. 계속되는 사업 확장의 건강을 잘 돌보시지 않았던 아버지는 말수가 적어지고 야외 활동도 거의 안 하시게 된 걸 생각해보니 몇 년이 지난 것 같네요. 어머니와 저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아버지는 워낙 건강하고 튼튼한 체형이셔서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전혀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 없는 사업체 미팅과 여러 나라를 오가며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느라 몸을 돌보실 경황이 없으셨던 걸까요? 워낙 독단적인 성격이셔서 어머니 말을 잘 안 듣고 식사도 매번 대충 때우고 건강식이라곤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풋볼 선수를 하셨을 때의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아버지의 가느다란 다리와 튜브를 낀 것 같은 뱃살이 전혀 매칭이 되지 않아요. 이젠 좀 쉬면서 운동도 하시고 건강을 돌보시라고 엄마가 늘 잔소리를 하셨지만
아버지는 집에서도 끊임없이 일 생각만 하시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와 저는 너무 놀라 병원으로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아버지는 지금 피 수치가 너무 낮아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보통 10의 수치를 보인다면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될 정도이고 그 아래는 빈혈 진단을 받는다는데 저희 아빠는 절반인 5라는 수치가 나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쉬더라도 회복할 수 없고 긴급 수혈을 해야 한다니 건강했던 우리 아빠가 왜 긴급 수혈을 하고 회복이 되신 아빠를 마주하니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원망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왜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은 건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빠가 긴급 수혈을 받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 것인지 말이에요. 일단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몸속 어딘가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암에 진행된 환자에게서 나오는 특징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고 난 뒤 엄마가 이야기를 하던 어느 날인가 아빠가 끊이지 않고 몸의 곳곳에 꾸준히 멍이 들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이상한 점이 있었어 라며 그때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 못한 게 엄마의 잘못 같다면서 우셨어요. 바쁜 일과 속에서 당연히 아빠는 운동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강아지를 매우 예뻐하셨던 아빠는 퇴근 후 산책하는 게 낙이라고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점점 산책 시간이 줄고 그냥 집 앞에 앉아만 있다 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 증세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그제서야 누워서 가끔씩 어지럽고 기운이 너무 없어 그냥 만성 피로이려니 했다는 말씀을 하시며 그냥 나이 탓인 줄로만 알았다는 아빠의 아쉬움 가득한 말 의사 선생님께서 그동안 증상이 어땠냐고 묻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는 너무 눈물이 나와 차마 끝까지 듣기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계속 설사를 하시다가 최근에는 혈변도 보셨고 이전에는 계속 인스턴트를 먹어도 불편한 점이 없었는데 최근 한 1년 정도는 인스턴트 음식을 드시는 게 힘들어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제를 달고 살았다고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시네요. 항상 배가 나와 있어서인지 저희 가족은 그걸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손목을 보니 시커먼 멍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누구보다 건장했던 우리 아빠가 왜 너무 속이 상했는데? 그 후로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으로 예상은 되지만 자세한 검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엑스레이 촬영조차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아파하는 환자를 3개월이나 그냥 두라는 거냐 말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죠. 그럼 진통제도 놔달라 했더니 그건 진료 전까지 불가능하다며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의사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하더니 지금이라도 한국을 가보는 것은 어떠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고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이다. 모든 시스템이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이니 한국으로 가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곳에서는 돈도 많이 나오지만 의료 시스템의 한계로 당신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으니 빠른 치료 성공 사례가 많은 한국을 가보라고 하시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 사업 덕분에 부유하게 지내고 있지만 미국의 병원비는 상상 이상입니다. 미국에서 치료비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은 상위 1%쯤 될까요? 그래서인지 모두 병원을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것 같아요. 아빠의 몸에서 계속해서 혈액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니 저희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고 그때 마침 의료관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명한 의료 코디네이긴 하지만 한국을 간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의 친구에게 한국의 공중도덕 수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경험이 있는 친구인데 자신이 한국에 갔었을 때 온갖 쓰레기가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고 길거리에서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고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2번 다시는 한국 같은 곳은 가기 싫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반면 옆 나라인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사람들이 껌도 바닥에 안 뱉는 깨끗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도 한국은 가지 않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나라 의료관광을 가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추천도 있었고 이곳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당장 의료 코디네이터를 섭외해서 대화를 해보니 점점 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외국 부호들 사이에서도 아프면 강남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군요.
한국은 수가가 낮아 의료비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첨단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환자의 대기 시간도 짧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한국의 환자 1인당 의사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이는 의료 접근성이 세계적으로 월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국의 기대 수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현재는 OECD 평균보다 높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세계 최대 부호 만수르는 가족 30명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와서 병원을 통째로 빌려 메디컬 투어를 한다는 말도 함께 들려주더군요. 이 말을 들으니 한국에 가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기술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옆 나라 일본은 더 나은 기술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의견에 코디네이터는 정말 단호하게 전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검사를 받으면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데 일본은 간단한 서류 전달도 팩스나 되면 전달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어요. 지금 제 옆에 계신 아버지를 보면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병원에 예약이 되자마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국적기를 이용했는데 깔끔한 비행기 외관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전에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국적기는 어딘가 모르게 지저분하고 냄새도 났는데 심지어 기내에서 모유 수유를 하려는 아기 엄마에게는 화장실로 당장 가라는 것을 보고 정말 이런 나라도 있구나 경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해했던 한국의 1등 항공사였던 한국 직원들의 서비스나 응대 태도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어쩜 그렇게 피부가 맑고 투명한지 저희 미국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투명한 피부를 보고 인형인가 싶더라니까. 백인은 피부가 하얀색일 뿐 굉장히 잡티도 많은데 한국 승무원들은 모두 다 피부가 너무 좋아 감탄했어요. 또한 그들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발음을 들어보면서 꽤나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일본 항공사 비행기를 탔었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발음을 알아듣기 어려워 승무원에게 메모를 전달해서 소통했던 기억이 났어요. 점점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일본보다 한참 부족한 시민의식이 없는 곳이라 생각해요. 제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아버지의 치료 시기가 늦어질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빠른 선택을 한 것이 잘했단 생각도 하게 되며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긴장하고 걱정되는 상태로 비행을 하다 보니 으슬으슬하며 몸이 좋지 않아 승무원에게 약이 있는지 물어보니 증상을 듣고는 상비약과 함께 따뜻한 허니레몬티를 가져다주며 기내식에 제공되는 음료는 아니지만 승무원들이 장시간 비행할 때 피로회복으로 마시고 있다며 가져다 주었는데 정말 이걸 먹으니 몸이 사르르 녹으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인지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봐서인지 이 공간의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은 제게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아버지는 대장암 의심 상태이며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 시기가 오래 걸려 자칫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 한국행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극심한 통증으로 아버지가 마약성 진통제로 버티고 있다. 이야기하자 두 승무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더니 제게 잠시 따라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좌석도 좁고 의자를 눕히는 것도 불가능해서 많이 힘드실 거라며 저희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놀라서 한동안 멍했어요. 워낙 빠른 일정에 퍼스트 클래스를 예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검소하세요. 그런 우리 가족이 퍼스트 클래스는 생각도 못하죠. 가장 가까운 티켓을 예매해 비즈니스석을 탄 것이었는데 퍼스트 클래스라니 아버지가 대장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 가족을 위해 전체 자리를 바꿔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의 불편한 마음을 마침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다던 승무원의 말에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이 흘렀어요. 다행히 아파하는 아버지는 조금 더 편안히 한국까지 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배려에 관심이 깊고 자세히 승객들을 관찰했는지 한국 승무원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인천공항의 모습에 시선을 한눈에 빼앗기고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더 청결했고 선진국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입국장을 빠져나왔는데 코디네이터에게 전화를 하니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어떻게 지하철을 타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지 말라며 병원까지 어렵지 않게 올 수 있어서 말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은 지하철과 연결이 되어 있어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빨리 갈 수 있다고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할 테니 대신 전용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해서 저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 코디네이터의 예약 절차에 따라 대장암으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신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바로 검사를 시작했어요. 결과는 대장암 2기였습니다. 거기에 아빠는 당뇨병과 고지혈증까지 판단을 받으셨고 최대한 빠른 수술을 진행한다고 전문 의사 선생님과 각 과의 담당의들이 저희 가족을 둘러싸고 어떻게 수술이 진행될 것인지 안심시키며 설명을 해주었어요. 긴 비행 후 아버지는 검사까지 마치고 나니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한국의 친절함과 굉장히 빠른 시스템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통화로 이야기했던 코디네이터를 만나니 저와 엄마를 안심시키며 제게 말해줬어요. 최고의 권위자이신 선생님이시니 수술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사실 한국에서는 대장암이 흔한 병으로 많이 발생되지만 예후가 아주 좋다. 너무 크게 걱정하는 것은 환자에게도 좋지 않으니 좋은 기운으로 간병해 주길 바란다는 아주 신뢰감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병원 코디네이터의 일사천리일처리로 아버지는 빠른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회복 또한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갑자기 미국 의사 선생님이 빠른 판단으로 한국을 가보라고 하신 것에 감사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늘 건강하셨던 아빠를 이렇게 암 치료를 위해 머나먼 한국까지 오게 될 줄이야. 그리고 이렇게 작은 줄로만 알았던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쩌면 전혀 몸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하시던 우리 가족에게 큰 깨우침을 주시려고 아빠를 잠시 쉬게 해주신 것인지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모두 한국 덕분이에요. 수술이 다 된 후 퇴원을 한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둔 회사를 걱정했지만 한국에서의 치료를 위해 경영권을 위임하시고 이곳에서 치료를 마무리하기로 하셨어요. 아빠는 워낙 일중독이셔서 빠른 복귀를 원하셨지만 한국의 섬세한 보살핌과 믿을 수 있는 시스템에 만족하신 것 같았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고 난 후 아빠는 암세포의 증식을 막기 위한 항암 치료까지 한국에 머물며 진행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주사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덕에 시간이 조금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병원 코디네이터 덕분에 병원 근처에 숙소를 빌려 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한국에서 오래 머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회복이 빠른 아빠는 한국을 둘러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이번에는 정말 푹 쉬실 수 있도록 모두 같이 노력했어요. 항암 치료는 약이 정말 메스꺼울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어요. 아빠는 매번 약을 먹고 토하고 반복하시더니 수술보다 항암 치료가 더 괴롭다고 무척 힘들어 하셨는데 보고 있던 엄마와 저는 그게 정말 가슴 아팠어요. 아버지는 손발이 매일 빨갛게 퉁퉁 붓고 가려움에 힘들어 하셨어요. 주사 치료가 있는 날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토하고 정말 고통스러워 하신다고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마다 병원에서는 약도 바꾸고 용량도 조절하며 세심하게 케어를 해주셨어요. 항암 성분이라는 게 대부분 암세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조직과 세포까지 압박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이 상당히 심했어요. 수시로 구토를 하고 복통과 설사 변비에 시달리며 방사선 치료로 인한 피로감과 식욕 부진에도 시달렸죠. 그때마다 병원 코디와 간호사님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며 저희 가족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들었던 그런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지저분한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당장이라도 그렇게 말했던 친구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을 정도였어요. 오랜 시간 한국에 머물며 경영권을 놓은 아버지는 회사를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일선에서 물러나 치료와 회복에만 신경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선은 제가 미국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일들을 정리하고 위임하는 중요한 과정들이 있어 저는 치료를 받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국에 두고 미국에 와서 모든 일 처리를 시작했어요. 그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던 걸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붙잡고 계셨던 건지 정말 마음이 아팠답니다. 아버지의 친한 친구이자 대리인인 레이브는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고 과학은 물론 의학 수준도 세계 제일일 텐데 왜 멀고 먼 한국까지 가야 하는지 물었죠. 저는 한국에서 의사와 코디네이터에게 들은 내용대로 기술력만으로 암 치료의 효용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본적인 암 치료와 함께 건강 회복을 위한 대체 요법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은 암 치료 부문에서 세계적 인정받고 있으며 각각의 환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치료와 몸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개선하는 한방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으니 우리의 선택은 다시 돌아가도 다르지 않다. 나를 도와 이곳을 잘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어요. 더욱이 미국과 달리 암 치료를 받는데 걸리는 대기 시간이 없고 전문 의료 인력과 최첨단 병원 시설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웬만한 병원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보다 한 차원 높은 치료를 받을 거라고 아버지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고 말이죠. 스티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탔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항암 치료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였어요. 다시 탄 한국행 비행기는 여전히 깔끔하고 위생적이며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었어요. 제2의 고향처럼 한국이 이렇게 그립고 반가운지 가는 내내 설레이기도 하던걸요. 한국에 도착해 저는 그때 코디네이터의 말을 듣고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맙소사 제가 화를 냈던 것이 정말 무한할 정도로 공항은 지하철과 바로 연결이 되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제서야 왜 병원 코디네이터가 한국에 처음 오는 그것도 아픈 사람이 함께인 우리에게 지하철을 타라고 알려준 것인지 이해가 되며 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화를 내던 저에게 별말 없이 전용 택시를 불러주고 안심시키던 코디네이터의 응대가 다시 한번 고마웠어요. 더구나 도심으로 들어가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때 택시를 탈 때보다 더 빨리 온 것이죠. 병원에서 항암 치료가 끝나는 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항암 치료는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식습관 아빠 생활에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한 교육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몇 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아빠는 어느덧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항암 치료 덕에 손과 발이 매우 예민하고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스치기만 해도 아파하셨네요. 항암을 끊으면 자연히 회복되는 것이라고 하시며 전체적으로 낮아진 면역력과 신체 회복을 위해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요양원에서 회복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한방 치료는 한중일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대체의학이라는 것인데 사람의 체질에 따라 부족한 기운을 보충한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굉장히 만족한 의료관광이었습니다. 미국에선 경험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미국인으로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한국에 와보니 정말 부럽고 언제든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주변인에게도 한국을 적극 추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프면 강남 이 말은 정말 진리였어요. 미국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마가레트님 아버지가 잘 회복하셔서 미국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전 세계 최고라는 사연을 적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한국 의료 관광객 최첨단 의료 장비 및 시설. 합리적인 가격은 어느 곳도 비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은 의료기술 선진국으로 특히 주요 암의 경우 5년 후 생존율이 82%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에도 미국과의 건강검진 비용 차이는 10배가량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의료비에 한국이 왜 인기인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